일단 뭐 가처분 신청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차치하고요. 일단 제명이 결정이 된다면, 효력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명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국민의힘의 이름표를 달고는 출마 자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배지를 좀 다는 방법, 뭐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어, 일단 이제 5년 동안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거는 네.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닫혀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가능성도 뭐 염두에는 두고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무소속 출마라는 게 이번 6월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라는 걸 상정한다면 네.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번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가 있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자리에 국민의힘도 반드시 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후보를. 그러면 그런저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신당을 창당한다. 총선은 2년이 넘게 남아 있고 네. 이번 지방선거를 다들 치러야 되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또 당협위원장들이란 말이죠. 네. 친한계도 네. 그분들이 같이 따라 나갈 것인가.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나가면 탈당하면 의원직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원들이 나갈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재심에 응하지 않았다는 재심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는 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해법을 지금이라도 빨리 국멸하지 않는 길로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그런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무소속 출마?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무소속 출마해서 배지 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신분에 나가서 뭐 신당 창당을 하는 거는 더 만무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뭐 국민의힘 심리적인 분당 사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저는 국민의힘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세력이나 세력의 어떤 범위가 네. 그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이 징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이 징계가 한밤중에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 징계 결정문에 대해서 수정이 2번 됐고 네. 제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 당원들이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제명으로 이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비판이 가세가 됐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커진 것이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당세가 그렇게 크다. 당의 세력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 세력을 확장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점수가 그렇게 네. 매겨진 거죠. 예를 네. 들면 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총선 졌어요. 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 갈등 등을 통해서 당세가 위축이 됐어요. 네. 누구누구 잘못인지 몰라도 네. 그런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어쨌든 당의 앞날을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 내에서 국민의힘은 워낙 지금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있으니까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외부의 입장은 시선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돼서 무소속으로 만약에 출마를 한다 이랬을 때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게 위협이 됩니까? 아니면 뭐 표가 갈라지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뭐 저는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나올 만한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나오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배신자 프레임을 다시 갖추게 되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네.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의 표를 갈라먹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프레임까지 쓰면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는가. 그리고 그 정도의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말씀하신 세력권들이 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장동혁 대표가 소명 기회를 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확인 사살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재심 기회를 줄 건데 나와서 설명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나와 설명할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단계에 글 쓴 거 본인 인지했는가? IP를 모아서 누가 글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더 자존심 상하게 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것을 삭제하게 했는데 왜 삭제했을까? 누가 지시했을까?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저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계획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윤리 결정문이 본인이 썼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어요. 네. 이제 가족들이 썼다라는 것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이제 나왔고 그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도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이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건 가족들이 한 일 그리고 이런 당원 게시판 사태 전반에 대해서 당시의 당대표로서 사과를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다음에 진짜 제명으로 가는 제명이나 어떤 중징계를 하는 그 명분이 굉장히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론도 굉장히 많이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사과조차도 안 하느냐라는 네. 그런 비판 여론이 꽤나 많거든요. 그럼 당내에도. 뭐 진짜 원하는 거는 장동혁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인가요?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속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이건 뭐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요. 옳으냐 그르냐의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네. 당원 게시판 사태 잘못했는데 그걸로 제명을 한다? 그게 합당하냐?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 네. 라는 거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당원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